부동심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 앞에서도 묵직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나 한치의 일렁임 없는 수면처럼 고요한 마음을 일컫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늘 그런 마음만으로는 살 수 없다. 부동심은 흔들릴지언정 넘치지 않는 마음이다. 오뚜기처럼 흔들려도 무게중심 하나는 굳건한 마음이다. 제 아무리 세차게 흔들려도 넘어지는 법이 없으니 얼마나 기특한가. 내가 정한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야 길 위에서 잠시 흔들린다 한들 문제될 건 없다. 안녕하세요. 사색의 정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기에 항상 바람의 방향에 따라 흔들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는 바람에 쓸리고 뉘어진다 해도 우리 중심엔 오뚜기 같은 믿음, 부동심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는 분명히 즐겁고 기쁜 것만 가득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떨 때는 괴롭고 또 사는 게 고통스럽고 슬플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을 덤덤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모든 마음들을 끌어안고 오늘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순간 생의 반짝임을 볼 수 있다고 말해주는 책이 있습니다. 40년에 걸쳐 수행하는 동안 저를 찾는 많은 이들의 고민을 마주하며 책과 방송을 통해 꾸준히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미나미 지키사이라는 일본의 한 절의 주지 스님입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책 속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꿈이 산산조각이 나면 이익을 따져가며 행동하기보다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 좌절감을 맛보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절망의 끝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예전에 한 중학교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사회를 맡은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거라며 나를 소개했다. 그런 이야기엔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라고 나는 눈을 뗐다. 저는 60이 다 된 늙은이라 사실 여러분의 마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가 인생에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중학생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좀 괜찮네 싶은 말만 마음속에 간직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풀어놓은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렇다.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꿈을 이루며 살면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도록 살면서 배운 점이 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생에는 훨씬 많다는 점이다. 살면서 한 번쯤은 꿈이 무너져 좌절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꿈이 산산조각 나도 인생은 계속되니까. 꿈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꿈이 무너져도 살아갈 수 있느냐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여러분의 선생님과 엄마, 아빠는 어릴 적 품었던 꿈을 이루어 꿈에 그리던 인생을 살고 있을까? 밭일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새삼스럽게 꿈과 희망이 필요할까?
꿈 같은 거 이루려 하지 않아도 모두 건강히 잘만 지낸다. 그러니 없는 꿈과 희망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아무 문제 없으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된다. 미래가 창창한 중학생에게 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인 말이 아닌가 싶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다. 다행히 나의 이야기가 와닿았던 모양이다. 꿈과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다만 꿈과 희망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요즘 흔히들 말하는 꿈은 보통 직업을 가리킨다. 요즘 사람들에게 꿈은 곧 되고 싶은 직업이고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정말로 훌륭한 건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꿈이 산산이 조각나도 살아가는 사람이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굳건히 사는 사람이다. 꿈과 희망을 이루며 산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순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만 메달 근처에도 못 간 선수가 메달을 딴 선수보다 못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원하는 바를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꿈을 손에 넣으려 온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좌절을 털고 일어나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의 저력은 얼마나 감탄스러운가. 좌절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재산이 된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좌절감을 맛보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 저울질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욕심을 채우고 싶다.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 기왕이면 나에게 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잘 될지도 몰라. 이게 나한테는 더 좋겠어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번 실패를 맛보면 이리저리 따져보던 마음이 싹 가신다.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꿈이 산산이 조각나면 이익을 따져가며 행동하기보다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지 알 수 없더라도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런 이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 꿈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낙심할 것 없다.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게 인간관계다. 남들과의 관계가 마음처럼 안 되는 건 내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가 바뀌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너부터 바뀌어야 한다 라는 조언을 들은 적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미 어긋난 사이는 애정과 노력만 가지고 이어붙일 수 없다. 정성을 듬뿍 들이면 남이 바뀔 거라는 생각은 새로운 고통을 낳을 뿐이다. 설령 가족이라 해도 그렇다. 한 5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내가 더 잘하면 잘 될 거라 생각하며 줄곧 열심히 산 분이다. 시청 공무원인 이 남성은 일을 하는 한편으로 90세가 다 된 아버지를 홀로 돌보았다. 아버지는 치매 초기이고 눈도 좋지 않았는데 주간 보호센터와 병간호 서비스는 모두 거부하고 아들의 돌봄만 받겠노라고 고집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외동아들인 남성은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서히 한계가 찾아왔다. 남성은 점점 수척해졌고 얼굴도 눈에 띄게 상했다. 직장 동료들은 그러다가 쓰러지겠다며 남성을 걱정했다. 시청 복지 담당자도 이러다가 아드님이 큰일 나시겠다며 걱정할 지경이었다. 남성이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으니
이제는 자신이 보답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 훗날 후회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자식된 처지에서 그리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남성은 견디다 못해 나에게 전화로 조언을 구했다. 계속 혼자 참고 견디었으면 몸져 누워 병원 신세를 지거나 아버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것만큼은 안 될 일이다. 그런데 누군가를 병간호하게 되면 그렇게 막다른 곳으로 몰린다. 어긋난 관계 속에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조금만 더 힘내야지 하며 이도 저도 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일단 아버지를 주간보호센터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아버지와 떨어져 쉴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하지만 남성은 아버지를 설득할 자신도 없고 당신을 센터에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상심하실 거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들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면 아버님이 더욱 불행해지지 않겠냐고 설득했더니 남성은 그제야 마음을 바꾸었다. 남성의 말을 들어보니 주간보호센터에 간 아버지는 역시나 역정을 내셨다고 한다. 그래도 아버님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보호센터를 꾸준히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조언해 드렸다. 혼자 쉴 시간을 확보하는 건 이분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나 다름없었다. 나는 남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정 여의치 않으면 제가 아버님을 설득하러 가겠습니다. 나 역시 이만한 각오가 있었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내가 바뀌면 상황이 좋아질 거야.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더 많다. 특히 가족 문제는 사랑과 배려라는 말로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수렁에 빠진다. 가족을 병간호해야 하는 상황일 때 특히 그렇다. 가족 중에 힘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짊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대두되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 문제도 그렇다.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 누워서 간호받는 환자보다 간병인의 건강이 약화되기도 한다.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믿음이 간호받는 환자와 간호하는 보호자의 상황을 뒤바꿔 놓는다. 문제는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상태가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나라는 틀 안에서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기억 속에서 괴로워한다. 기억 속에 타인과의 관계가 올바로 새겨져 있으면 문제를 돌아볼 때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억 속에 나의 감정과 시점만 남아서 나는 대체 왜 이럴까? 라는 생각만 메아리치면 고민이 풀릴 리 없다. 타인과의 관계를 들여다보지 않은 채 마음을 닫고 백날 고민해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일방적인 임시 방편만 나올 뿐이다. 기억이라는 덫에서 벗어나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고 감정을 다루는 지혜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